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강룡의 시민고를 올릴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자 변호사 하강룡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저런 법률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알쏭달쏭한 법률 문제들을 알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출연하신 가수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멋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고은성입니다. 세월인데요. 노래 제목은 처음부터 너였어. 앞으로 방송 잘 들어보시고 응원 많이 부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유해모예요. 방금 고은성이라고 하셨는데 유해모라는 이름을 들으면 항상 남자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 여자거든요. 정만주면 하나 떼서 유해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인생은 미완성을 부르신 저희 아버지를 넘어서기 위해서 열심히 엄마도 여자다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네. 이태루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예. 네. 지난번에 한번 네네. 기억이 있죠? 예. 저는 네. 프로그램 제가 방송 나온 걸 봤거든요. 네. 항상 잘 몰랐던 것들을 지나칠 수 있는데 이렇게 네. 알게 되니까 항상 방송 보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팬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이 새로운 시도인데요. 네네.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노래만 듣는 것도 그렇고 네. 또 이거 뭐 법률 문제만 강의만 자꾸 들어도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재미있는 노래도 듣고 또 가수분들이 여러 네.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말씀도 다 잘하시고 하니까 네. 이 프로그램이 아주 롱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상적인 일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제가 네.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있어요. 예, 예. 얼마 전에 이렇게 예쁘게 저 예쁘죠? 그럼요. 이쁘게 화장을 진짜 하고 예쁘세요. 옷을 입고 아파트를 막 나섰어요. 네. 근데 세상에 막 앞에 물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지. 그런 근데 일이 그 있죠. 물을 제가 맞았다면 이렇게 방송 녹화도 못 오고 막 난리가 아닌데 큰일 날 뻔했네. 하늘을 탁 보니까 없어요. 비도 온 것도 비가 아니고? 아닌데 물벼락을 맞을 뻔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있었다면 그래도 관리실이나 가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볼 수 있는데 제가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그냥 왔어요. 이럴 때 찾으면은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죠. 그렇네요. 이게 옛날에는 집들이 잘 낮아서 네.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아주 높으니까 네네. 물이나 생필품이나 네. 뭐 쓰레기나 이런 거 버려놓고 쏙 들어가면 그렇죠. 누가 했는지 잘 네. 모를 것 네, 같으니까 네, 네. 또 좀 실수로 그런 수도 있긴 그렇죠. 있겠지만 근데 물은 실수가 아니라 이 일부러. 창밖에 베란다에 이렇게 뭐 하단에 물을 주다가 남은 물을 이렇게 뿌린 것 같더라고요. 그럴 제 수도 느낌에는. 있겠고. 그리고 이태루 씨는 저는 물은 아닌데 예. 이제 제가 저희 아파트는 아니고 음. 저희 아파트 옆동을 지나가는데 이게 뭐가 툭 떨어진 거예요, 저한테. 네. 그래서 봤는데 담배꽁초를 아. 제가 맞은 적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아파트 금연 아닌가요? 담배 피울 수 있어요? 그렇죠. 금년이니까 뿌리는 거예요. 바깥에 밖에서? 베란다에 네네네. 나와서. 아 그렇구나. 생각보다 복도 같은 데서 담배 피시는 네. 분들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아직은. 네네. 그래가지고 담배꽁초를 맞았었는데 네. 그게 불을 이제 끄고 던진 것도 아니고 그대로 던지신 그대로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 옷은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네네. 만약에 제가 아니고 이제 뭐 마른 잔디라든지 그런데 그렇게 떨어졌었으면 화재가 발생하죠. 화재가 발생했을 불이 날 수도 있죠. 있었을 텐데 네. 만약에 그러면은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전부 다 되나요? 만약에 뭐 화재까지 발생했으면은 뭐 실화죄가 되겠죠. 일단은 담배꽁초도 쓰레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시- 쓰레기를 그렇죠. 투기하는 거. 쓰레기 그러니까 길에서 이제 쓰레기 그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경찰한테 네, 물론 이제 걸리면 경범죄 처벌법 네. 위반 과태료가 되겠죠. 네 과태료가 나오는 걸로 알고 그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 범칙금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범칙금 나올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담배꽁초를 떨어뜨려서 길 가는 사람에게 대었다 네네. 이래 되면은 파상. 상해죄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경우에 저 사람이 네. 이제 실수로 그랬다고도 할 수 있지만 네네. 뭐 길 가는 사람 뭐 좀 다치면 어땠나 모르겠다 라고 하게 되면은 미필적 고의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그거는 고의범이 되겠죠. 상해죄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중대한 과실에 의한 상해다 이래가지고 중과실치상죄도 그럼 하 돼서. 변호사님 네. 그 성인들은 그래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다른 곳에 아파트에 갔을 때 아이들이 갖고 노는 공기총 같은 거 있죠. 네. 잔잔한 동글동글한 네. 그거를 비비탄 쌌는데 총. 네네. 그걸 쌌는데 그게 유리창에 맞는데 구멍이 이렇게 뽕 나더라고요. 깨지죠? 예, 예. 그게 굉장히 센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사람이 맞았을 때 다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미성년자라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떨까요? 누가 책임져야 될까? 미성년자가 책임 안 지면 부모는 책임 부모가 책임져야 네, 되는 거죠. 부모가 책임을 지도록 네네. 감독 책임을 지우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소지에서 밖에서 그렇죠. 못 쏘게 해야 되는 네. 거.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뉴스를 봤어요. 얼마 전에는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근데 그 경험을 이게 방송함 출연하더니 뭐 엄청 법률 문제 관심이 저는 많아졌네요. 궁금해서 이제 다음에 출연하면 여쭤볼 게 그래요. 너무 많았어요. 네. 왜냐면 앞으로 자주 출연하셔야 네, 네.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다 얘기 못 하겠네요. 그렇죠. 저 같은 아니 경우는 누가 네. 이제 자살을 시도했어요. 아, 뉴스 그럴 수도 봤는데 있죠. 그랬는데 그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사망을 했고 음, 그 사람 때문에 다친 사람은 완전 그렇죠. 장애를 입을 만큼 그렇죠. 다쳤어요. 네. 그 조금 전에 쓰레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다치지 않았다고 하면 뭐 고의가 넘어갈 수도 아니라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 그렇죠. 큰 아주 문제 아닌가요? 무거운 이게 네. 낙하를 하게 되면은 네. 특히 이제 비중이 좀 있는 물건이 낙하게 되면 조그만 돌멩이라도 저 밑에 내려가서는 엄청난 충격이 그렇죠. 가해지고 네. 또 무게가 무거울수록 무서운 그런 결과가 한 나타나죠. 3배 정도의 그렇죠. 무게라고 하는 것 같아요. 3배 이상이죠. 뭐 자꾸 그렇죠. 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그렇죠. 60 물리적으로는 저 그냥 높으면 200kg가 사람이 높을수록 떨어지면 200kg를 맞는 거잖아요. 높으면 높을수록 세상에. 그게 충격이 커지니까 만일에 이제 그 참 그 안타까운 일이지만 만일에 자살자가 네네. 자살을 했는데 그 밑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 어디 뭐 다쳤다 이래 될 그렇죠. 경우에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그 뭐 피해 보상 배상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글쎄 유족 제가 보기에는 가족이 되지 않을까요? 가족? 예. 자살한 유족이 하지 유족. 않을까요? 적다시 말해서 상속인, 그죠? 네, 네, 상속인.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 우리가 사람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상해를 입히고 죽었다 이러면은 다른 싸워가지고 상해를 입혔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배상 책임은 결국 상속인이 네네. 책임지게 되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상속인이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상속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자 변호사님, 예. 제가 질문하는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겨울철 있잖아요. 네. 건물 이렇게 있는 자체 앞에 네. 정류장 있고 그게 이제 도로 네. 네네. 보도를 깔았는데 눈이 묻어서 예. 눈이 와서 눈이 와서 이제 눈이 묻고 이제 미끄럽잖아요. 네. 근데 빙판길인데 모르고 사람이 지나가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럼 그게 어떻게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그 도로가 네네. 예를 들어 뭐 도로 내지는 인도가 네네. 그게 아파트 부지입니까? 아니면은 아파트하고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관리해야 되는 도로입니까? 건물은 네. 개인 건물인데 예. 앞에 정류장 예. 이제 또 거기는 이제 도로 횡단보도 깔려 있고 아, 그래요. 그거는 그 도로는 뭐 질문하신 구체적으로 도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 도로는 아파트 진입로일 수도 있고 또 공공의 도로일 수도 있고 한데 그죠? 아파트 진입로로서 그 관리 자체를 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네네. 책임이 있고 예. 그 도로가 예를 들어 뭐 지방자치단체 지방도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파트 진입로로 관리하는 도로 즉 다시 말해서 뭐 요새 뭐 도로를 만들어서 네네네. 아파트 단지 진입로로 만들었지만 이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도로는 누가 관리해야 되냐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네.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구청이나 이런 데서 책임져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 가로수가 넘어졌다든지 또는 눈이 와서 미끄러운데 방치했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그것도 보상 관계도 있잖아요. 일정 책임을 배상 책임을 네네네. 그 관리하는 도로 관리하는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요. 그 그래요. 눈에서 넘어져도 그게 보상이 돼요? 그게 이제 물론 그럴 책임은 있고 네. 그 어느 정도 관리해야 될 시간적 여유와 네. 그런 게 있었을 때는 눈이 와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도로 관리하는 측에서 그걸 네.
제설 작업을 하고 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물론 네. 그런 경우에 다니는 사람이 그렇죠.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과실상계는 대폭 당하겠지만은 네네. 배상의 책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추워지고 겨울인데 그런 다들 거죠. 조심하셔야죠. 그렇죠. 다닐 네. 때 예를 들어 이렇게 뭐 높은 구두 신고 수도 다니면 안 돼. 물이 터져가지고 얼었다든지 네네. 이럴 경우에도 네.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예, 예.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고 예를 들어 수도와 관련된 또 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공동으로 저도 책임지겠지만 서울 시민으로서 예. 가로등이 꺼졌잖아요. 그럼 그렇죠. 전화 한 통만 하면 다음날 바로 했어야죠. 예.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학생들이 늦게 다니는데 가로등이 꺼졌어요. 이랬더니 네. 바로 저한테 전화 와서 한 40분 만에 와서 그러네. 가로등 갈아주시더라고요. 네. 서울시 대단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오늘날 시민 생활은 네. 예, 개인이 다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들이 우리가 세금 낼 때는 내가 버는 걸 왜 세금 내느냐 아깝지만 네. 네네. 그런 이제 공공의 안전과 네네네. 그런 복리를 위해서 쓰라고 우리 세금을 내는 거죠. 그 돈으로 네, 네. 세금을 받았으면 일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네네. 똑바로 하라는 얘기죠. 예? 네네. 그래서 네. 오늘 아파트 내에서 우리 주민들도 조심해야 되고 또 그 주변 생활 환경 속에서 네. 각자가 조심하고 또 공공단체는 공공단체대로 안전을 위해서 조심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질문 네.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많은 공부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저도 느낀 게 많고요. 예, 탓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예. 많이 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질문도 좋은 거 했습니다. 오늘 노래도 아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날씬한 허리 일자로 변해고 예쁜 브라우스 청바지 입고 거울 앞에 서면 엄마도 여자다. 누가 몰라서 짠순이로 살았더냐. 누가 몰라서 못난이로 살았더냐. 엄마도 꿈이 있고 사랑도 있다. 몸매도 만들고 쇼핑도 하고 젊음을 찾아서 여행도 간다. 그렇게 살겠다. 엄마도 여자다. 아직도 잘 나가는 엄마도 여자다. 탱탱한 얼굴 잔주름 늘어도 예쁜 선글라스 귀걸이 달고 거울 앞에 서면 엄마도 여자다. 누가 몰라서 짠순이로 살았더냐. 누가 몰라서 못난이로 살았더냐. 엄마도 꿈이 있고 사랑도 있다.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떨고 술 한잔 마시고 춤도 춰본다. 그렇게 살겠다. 엄마도 여자다.
삼바 춤을 추면서 이 밤을 우리 함께 즐겨봐. 누구라도 하나 되는 이 밤에 즐거운 삼바 춤에 젖어봐. 정열의 몸짓을 하며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은 이 한밤이 다가도록 뜨겁게 식을 줄을 모르네. 삼바 삼바 사랑의 삼바, 삼바 삼바 정열의 삼바, 손뼉 치면서 노래를 불러봐. 신나는 기분 너무 좋아. 삼바 삼바 사랑의 삼바, 삼바 삼바 정열의 삼바. 난 그대를 위해 다 주고 싶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오늘 밤은 삼바 춤을 추면서 이 밤을 우리 함께 즐겨봐. 누구라도 하나 되는 이 밤에 즐거운 삼바 춤에 젖어봐. 정열의 몸짓을 하며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은 이 한밤이 다가도록 뜨겁게 식을 줄을 모르네. 삼바 삼바 사랑의 삼바, 삼바 삼바 정열의 삼바. 손뼉 치면서 노래를 불러봐. 신나는 기분 너무 좋아. 삼바 삼바 사랑의 삼바, 삼바 삼바 정열의 삼바. 난 그대를 위해 다 주고 싶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사랑한다, 좋아한다, 고백하고 싶은데 나보다 먼저 속마음을 살며시 여는 그 사람. 언제부터 내 마음을 당신 알고 있었나. 처음부터 너였어 내 마음을 준 사람. 이제는 용기를 내봐 망설이지 말아요. 내 가슴엔 너만 있으니까. 사랑한다,
좋아한다 말을 하고 싶었는데 나보다 먼저 속마음을 살며시 여는 그 사람 언제부터 내 마음을 당신 알고 있었나 처음부터 너였어 내 마음을 준 사람 이제는 용기를 내봐 망설이지 말아요 내 가슴엔 너만 있으니까 처음부터 너였어 내 마음을 준 사람 이제는 용기를 내봐 망설이지 말아요 내 가슴엔 너만 있으니까 예, 노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수분들 모시고 또 얘기도 나누고 노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잘 해주시죠. 네, 저는 가수 송영호입니다. 그대여 안녕히 하고 즐거운 인생의 동반자, 즐거운 인생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건강한 관능미를 자랑하는 김진입니다. 네, 당신은 내 남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노래 몇 번 들으니까 중독되는 것 같은데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에 따뜻한 잔치국수의 사나이 날강입니다. 제 의상이 황금 색깔이죠. 거기다가 황금 잔치국수를 부르는 날강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뭐 이집트에서 오신 거 아니죠? 이집트에 아유, 변호사님 예. 흔히 요즘에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집트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 실제로 갔다 오셨어요? 예, 갔다 나일 왔습니다. 강에도 가보시고. 아 그럼요. 예. 아주 좋더라고요. 이게 잔치국수라 그러면 왠지 정겹고 그죠? 예. 뭐 쉽게 얼마 안 들이고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 새참으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에 제가 잔치국수 돌아가고 막걸리도 넘쳐나네. 에라 경사났네. 네, 우리 송영호 씨 오랜만인데 그 즐거운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중후한 모습과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음성도 좋으시고. 그런데 노래도 노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또 오늘은 무슨 법률 문제를 얘기할까 궁금하시니까 누가 발제를 한번 하시죠. 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제가 질문이 있어요. 예. 그 요즘 안전 시트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용 안전보 시트 관련해서 네. 저희 동생이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그래 동생이 먼저 결혼했어요? 네, 본인은 그렇죠. 안 하시고? 네, 배신을 한 거죠.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아기를 예쁜 아기를 낳았는데 이제 안전 시트를 차에 당연히 장착을 하고 다니는데 네. 이제 이게 법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부 차에도 그거를 되느냐? 의무화해야 된다고 네. 들어서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요. 이게 이제 안전 문제가 자꾸 이렇게 대두되니까 쭉 강화되고 우리 국민들은 잘 못 따라가고 그런 문제가 있죠. 요즘 뭐 또 우리 나일강 씨 혹시 자전거 안 타요? 저는 요즘에 바빠서 자전거를 못 탔어요. 자전거 안 타고. 죄송합니다. 자전거 안 타니까 관계는 없겠는데 또 예. 자전거 타는 사람들 골치 아파요. 요새 예. 안전모도 써야 되고 예. 또 뭐 자전거 또 뭐 좀 신고 제도도 있고 뭐 그래요. 저 어렸을 때 제가 국민학교 1학년, 우리 때 초등학교 예. 1학년 때 예. 그때 제가 많이 탔습니다. 예. 뭐 항아리도 부셔보고 물에 빠져도 보고 이제 그 사이로 끼면서 그때 참 많이 탔는데 요즘은 좀 예. 바쁘다 보니까 요즘 못 하고 우리 있습니다. 송영호 가수님은 즐거운 인생 사시면서 이 혹시 자동차 운전하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에 비탈길을 세울 때 어떻게 하세요? 경사에 핸드브레이크를 먼저 잠그고 예. 그다음에 핸들을 돌려놓습니다. 근데 어떻게 돌리죠? 좌측으로 반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좌측에 담벼락이 있으면 어떻게? 우측에 담벼락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측에 담벼락이 있으면은 좌측으로 돌려야 되겠죠. 좌측으로 돌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타이어에 뭔가 안전장치를 해야 아니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무슨 말로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가시면 잘 하실 거예요. 무엇이든지 차가 말이에요. 앞으로 되든 뒤로 되든 좌측으로 꺾어 놓으면은 좌측으로 차가 가게 돼 있고 우측으로 꺾어 놓으면 우측으로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상상해 네, 보세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뒤로 가더라도 우측으로 꺾어 놓으면 차가 뒤로 이렇게 가겠죠. 네, 네. 그러니까 우측에 예를 들어 안전한 담벼락이라든지 네. 차가 많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측에 예, 담벼락에서 예. 우측으로 틀어놓고 바로 됐든 거꾸로 됐든 거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럴 것 같죠. 네, 네. 그렇게 이제 뒤에 무슨 돌이나 또는 나무나 네, 네. 이런 걸 이제 이게 고여놓고 옛날엔 돌을 많이 갖다 그렇죠. 받쳤었죠. 네. 돌이 잘 없으니까 차에 가벼운 좀 큰 큼지막한 네, 나무 네. 덩어리 나무, 하나 네, 네. 다 싣고 다니면 끼워놔야 좋겠죠. 예. 근데 제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제가 그 제주도를 여러 번 갔었어요. 네. 갔는데 그 제주도는 그 비탈길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쳐놨기 때문에 네. 이제 애가 놀고 있다가 그냥 돌진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렇죠. 제가 잡아냈는데 어떻게 제가 재수가 좋아서 책임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판사로 근무할 때에 아예예. 예. 그 하도 주차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 판사 주차할 곳도 없어가지고 아, 가로 주차를 해놨어요. 아. 가로 주차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민원인이 와가지고 제 차를 미는 거예요. 아, 밀었는데 이게 비탈길로 내려가 버렸어. 예. 내려가가지고 마침 그래도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길도 있게 가지고 이렇게 진동을 하다가 예, 예. 이렇게 멈추긴 했는데 예. 자칫 밑에 만일에 이게 다시 오르막이 없었더라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 힘으로 그렇게 된 줄 알았더니 예. 그 밑에 이렇게 고목나무가 있더라고요. 아, 예. 그 고목나무에 딱 걸쳐진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거를 조금이나마 힘을 안 썼으면 그렇죠. 그 차가 탄력에 의해서 그 고목나무를 넘어갈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위안을 가졌는데 예. 그런 추억이 생각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도로교통법에서 좀 세세하게 규정을 하자. 이래가지고 종전에는 뭐 벨트만 맬 뿐만 아니라 또 뭐 아까 그 안전장치를 수동 장치로 해놓고 또 뒤에 또 고이는 것도 해야 되고 또 바퀴도 네. 안전한 쪽으로 돌려놓는 이런 것도 하게 하는. 그걸 하지 않으면은 범칙금을 매기는 이런 식으로 도로교통법 개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뭐 자전거도 말이에요. 자전거도 뭐 음주운전 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 음주운전은 많이 단속 당했을 텐데 네. 자전거는 뭐 음주운전 해도 될까요? 아 근데 아닙니다. 안 요즘 됩니다. 또 바뀌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죠.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었을 텐데 명백히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고요. 그 기준이 0.05%라 그래가지고 자동차 같으면 운전면허 취소 할 수 있는 정도의 음주량 이상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범칙금 3만 원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측정을 하자 이런데 측정을 하면은 3만 원인데 측정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로 공무집행 뛰나요? 구속되는 거 아닌가요? 공무집행 방해다. 그 시간을 안 배다. 주나요? 예. 3배? 3배. 거의 3배 가까운데 측정을 하면은 3만 원이고 네.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0만 원. 근데 측정을 했을 때 0.05 미만 나오면 입건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측정 거부해서 또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자동차는 측정을 안 하면 구속되는 걸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 맞나요? 꼭 구속된다기보다도 하여튼 측정했을 때 처벌받는 것보다 네. 어떻게 보면 최대한 처벌받는다고 볼 수 있죠. 측정 거부를 하게 되면. 예. 근데 이제 금방 우리 저 송영호 가수님께서 공무집행 방해 아니냐라고 네. 얘기하는데 측정 거부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네.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고 아니면 폭력을 써서 제압을 했다라든지 위협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데 그냥 나는 못 받겠다라고 버티는 그것만으로는 공무집행 방해는 안 돼요. 물론 측정에 응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사람 호기에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주 측정 거부뿐만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해서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 역시 그렇군요. 제 친구가 이거 의외로 개인 택시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개인 택시를 하다 보면은 뭐 앞에는 지금 법으로 다행히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데 안전벨트를 앞에서도 귀찮다고 안 맨대요. 그러다 보면 뒤에는 더 안 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제 우리 친구가 이런 걸 하시네요. 안전벨트 좀 매세요. 출발합니다. 좀 안전벨트 좀 매주시죠. 그러면 거의 안 매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주행을 하다가 사고 나갔을 때 사고 시에는 분명히 그 기사님께서 안전벨트를 매주세요라고 쥐를 줬는데 그 책임은 그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물론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서 안전벨트를 안 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녹지도 할 수 없잖아요, 변호사님. 예? 녹지. 뭐 녹취도 할 수도 있고 요새 뭐 이 저 녹음이다 차 내부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기록이 되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일에 매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안 맸을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더 될 수도 있겠죠. 원래 매라 소리 안 해도 매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전에까지는 아까 우리 진희 씨가 말씀하셨듯이 뭐 뒷좌석은 안 매도 되고 뭐 그랬었는데 요즘은 모든 도로상에서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그래서 뒷좌석에 타는 사람도 매고 또 이제 애기도 매야 하는 걸로 특별히 안전 시트를 마련해야 되는 걸로. 저는 사실은 그 당시 뭐 애기 시트를 안전 시트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을 때부터 우리 애들 다 매고 마련해서 이렇게 키웠어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제 애가 둘이나 되고 하면 좀 곤란하죠.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스스로 안전. 그러면 시트도 2개 있어야 되나요? 어릴 때는 그랬죠 이제. 뒤에 2개를 2살 차이 나니까 뭐 5살, 3살일 때는 다 채우는 거죠. 뒤에 그럼 차가 가득 차요. 그럼 쌍둥이 어머니들은 돈이 배로 들겠네요. 더 드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출연을 해서 이렇게 생활 법률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소를 하고 이렇게 담아가잖아요. 그 상식을 굉장히 돈은 버는 프로 같아요. 저희는 돈을 담아서 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드려요. 요즘 그런 것 같아. 자전거 타는 분들이 이제 안전모를 쓰라. 이러니까 그냥 안전모가 집에도 없고 또 자전거 대여하는데도 안전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뭐 달라는 사람도 없고 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실제로 위반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법률이 이상적이긴 한데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괴리가 있죠. 그래서 아마 단속 기간에서도 이게 일정 기간을 두고 계도하는 기간을 두고 일시에 단속하게 되면 너무 많은 범법자가 생기니까 지도하는 기간을 두고 이제 단속하자 이래가지고 시범 기간 정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변호사님 그 말씀하신 그 취지에 우리 안전 그 법칙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위한. 그리고 안전벨트 안 맸다고 범칙금 내면 억울한 생각도 들지만 또 뭐 핸드폰 이런 거 보다가 범칙금 내면 내 거 내보는데 사고 났는데 왜 그러냐 그러지만 추상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모두 잘 지키도록 하고요. 오늘 또 시간도 또 흘러갔고 해서 여러분들의 노래가 궁금하고 특히 우리 송영호 가수님의 즐거운 인생 또 나일강 씨의 잔치국수 진희 씨의 노래 뭐라 그랬죠? 당신은 내 남자. 노래 재밌게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잘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기곤지
고집하고 소리친다. 마당에는 둥둥둥둥 양다친척 아무 동네 경사가 있네. 잔치국수 돌아가고 막걸리도 넘쳐나. 경사루다 에헤라 경사루다. 잔치국수 돌아가고 막걸리도 넘쳐나. 경사루다 에헤라 경사루다. 경사루다. 나의 사랑 전부 받아줘요.
너의 모습 그릴 때 당신은 내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지 우린 서로 한때는 사랑하고 있었지. 그대와의 추억이 한순간에 꿈이었나. 사랑이란 아름다운 보고픔에 밤을 지새워 그대와의 소중한 추억 내 사랑 그대여 안녕히. 사랑은 내 가슴에 영혼을 태우고 당신과 함께했던 지난 날의 꿈이여. 우린 서로 사랑하고 있었지. 그대와의 추억이 한순간에 꿈이었나. 사랑이란 아름다운 보고픔에 밤을 지새워 그대와의 소중한 추억 내 사랑 그대여 안녕히. 내 사랑 그대여 안녕히. 예, 세 분의 가수 노래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화끈하게 들었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멋진 노래와 또 법률 문제를 같이 상의하다 보니 어느덧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유익한 법률 문제를 가지고 또 좋은 노래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진행자 변호사 하광영이었습니다.